네, 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19번째 페이지. 지난주 데뷔 방송에서 엄청난 짤을 생성해낸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고생물학연구실에서 무표정을 연구하고 계시는 이성진 고생물학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데뷔 방송이었는데 어떻게 좀 예. 모니터 좀 해보셨습니까? 살짝 봤는데요. 살짝. 예. 보기 힘들죠? 제가 나온 거를 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자기 얼굴 나온 방송이나 자기 목소리 나온 뭐 라디오 이런 거 의외로 좀 듣기가 쉽지 않아요. 네. 예. 근데 좀 살짝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일단은 생각보다는 제가 그렇게 떨지 않았던 것 같아서 기대 다행이었다고 이상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호환 점수를 주겠다. 맞아요. 예. 떤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 대신에 이성진 연구원이 지난주에 엄청난 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일명 모순짤이라고 올려드렸는데요. 어떻게든 웃겨보려는 자와 절대 웃지 않겠다는 자의 어떤 자강두천, 엄청난 투샷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뚫지 못하는 창과 아무것도 막지 못하는 방패의 싸움이 다 있어. 모순짤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왜 저렇게 제가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저런 표정을 시공간을 초월한 표정을 왜 지으신 거죠? 제가 아마 그때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 정도로 웃겼으면 사실 웃을 만한데요. 재미가 없어서 안 웃은 걸 수도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알고 보니까 동갑내기더라고요. 좀 리액션 좀 저한테 후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구독자 여러분도 이강민의 잡지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성진 연구원의 디테일한 표정 변화 직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룡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가 그 유명한 쥐라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게 쥐라기 시대라는 게 정확히 언제이며 어떤 시대인지 예. 소개해 주시면. 그러니까 쥐라기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시기는 이제 지질 시대에서 중생대의 이제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거든요. 중생대의 중간. 네. 그래서 쥐라기의 앞뒤로 이제 트라이아스기랑 이제 백악기가 있는데요. 쥐라기는 한 2억 100만 년 전 정도부터 한 1억 4,500만 년 전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중생대에 포함되는 트라이아스기 그리고 중간에 쥐라기 그다음 백악기 예. 모두 공룡이 살았던 시대인가요? 예, 그렇죠. 공룡은 맞습니다. 중생대 전체에 걸쳐서 살았다. 예. 근데 우리가 영화 쥐라기 공원은 쥐라기라고 하고 만화 쥐라기 월드컵은 쥐라기라고 하거든요. 뭐가 맞습니까? 공식적인 표기법으로는 쥐라기가 맞는 표기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외래어 표기법상 유보다는 위로 많이 쓰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스테고사우루스를 잡아먹은 적이 있냐? 아주 동심 가득한 질문을 드렸더니 또 그 무표정을 지으시면서 아니 둘은 시대가 달라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또 제 동심을 파괴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중생대 안에 세 시기 네. 스테고사우루스와 티라노사우루스는 다른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안 만났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티라노는 언제?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이고요. 스테고사우루스는 쥐라기에 살았던 공룡인데요. 사실 둘이 살았던 시간의 간극이 티라노사우루스랑 사람과의 시간 차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 정도예요? 예. 우리 만화에서 원시인이랑 공룡이랑 같이 나오는 만화가 허무맹랑한 것 이상으로 스테고사우루스와 티라노의 만남은 더 허무맹랑하군요. 예, 시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정말 멍청한 질문을 했었네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영화 같은데 같이 많이 나오길래. 아니 그러면 우리가 쥐라기 공원 영화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어쨌든 주인공 격으로 나오는데 네. 왜 쥐라기 공원이라고 했을까요? 백악기 공원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쥐라기 공원하고 백악기 공원 하면은 사실 쥐라기 공원 쪽이 좀 더 입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감긴다고 생각을 드시지 어감상 않나요? 착착 붙는다. 예. 쥐라기 공원이 착착 붙는다. 사실 영어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어로 주라식 파크잖아요. 예. 그래서 백악기는 이제 크리테이셔스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하니까 어렵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사실 좀 별로 이렇게 호감이 끌기 때문에 네, 우리 스필버그 감독이 그 세 시기 중에 주라식을 선택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룡이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게 뭐
억년 단위로 이렇게 시대가 넘어가니까 엄청 지구상에 오래 산 생물이네요. 예. 총 몇 년 산 그렇죠.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이제 중생대만 하더라도 이제 1억 년이 훨씬 넘어가고요. 아, 1억 년 넘게 살았군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새까지 포함하면은 네. 2억 그쵸. 년을 넘게 지금 살고 있는 아, 동물이죠. 그쵸. 공룡이. 우리가 이 섹션 앞으로 같이 하면서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룡은. 예,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4,500만 년 동안 지속된 쥐라기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생태가 어땠는고 하니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있었고요. 땅에는 은행나무류, 소철류 같은 거시 식물들이 이제 번성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쥐라기 시대를 장악했던 건 역시 공룡이었고, 특히 이 쥐라기에 굉장히 다양한 공룡들이 나타났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앞에 이제 트라이아스기에서는 네. 이제 공룡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아, 근데 이제 쥐라기에 들어서면서 네. 공룡이 이제 다양성도 굉장히 어, 이제 커지고 네. 공룡의 크기 또한 굉장히 이제 크기도 커졌죠. 커지고. 예. 아까 스테고사우루스 말고 또 유명한 친구들 쥐라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제 쥐라기의 이제 대표적인 공룡 하면은 네.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 아,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 네. 굉장히 이제 목이 긴 이제 항상 저기 초식 만화 같은 데서 공룡인데요. 반신욕하고 있는 친구잖아요. 네, 호숫가에 그쵸. 들어가서 목만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네. 친구죠. 예. 이 친구도 맞습니다. 쥐라기 시대에 살았던. 예. 대형 공룡이 진짜 많긴 많았나 보네요. 예. 그러면 쥐라기에 다른 동물들은 공룡 말고는 뭐 없었습니까?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거의 주로 공룡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쥐라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포유류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악어라든지 거북 같은 동물들의 이제 친척벌에 해당하는 그런 동물들도 많이 살았던 시기고요. 네. 바닷속에는 이제 뭐 어룡이라든지 네. 이런 해양 파충류들이 많이 번성했던 그런 시기였죠. 파충류도 있었고 포유류도 이때 나왔다. 예. 포유류는 가령 뭐 어떤 생김새의 포유류였을까요? 그 당시 포유류는 네. 이제 대부분 이제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 저희가 유튜브에 사진 한 장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쥐라기에 살았던 포유류 고비코노돈이라는 친구네요. 약간 예. 두더지 느낌도 나고. 대체로 이제 포유류가 저런 식으로 이제 크기가 작고 야행성이었던 동물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행성으로. 네. 지금 저 사진에 있는 친구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지금 10cm라고 돼 있는 이제 바가 하나 밑에 척도가 그려져 있구나. 있죠. 네, 예. 그걸 보시면은 크기가 한 뭐 50cm? 1m도 안 되는 그런 1m도 안 되는 동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때부터 이런 포유류 생물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쥐라기 이전에 트라이아스기에는 공룡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다양성도 현저히 떨어졌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트라이아스기에 뭐랄까요? 지구를 지배했던 생물이랄까요? 뭐 그런 생물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는데요. 네. 트라이아스기도 상당히 이제 기간이 긴 시기긴 한데 네. 트라이아스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대멸종 이후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아스기 이제 초기에는 네. 이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시기에 지층에서 나온 화석을 보면 네. 이제 리스트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굉장히 네. 땅딸막한 네. 그런 동물밖에는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사우루스는 도마뱀이잖아요. 그렇죠. 도마뱀 비슷하게 생겼나 보네요. 사실 도마뱀보다는 거의 돼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긴 한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 동물이 이제 거의 지배를 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트라이아스기 후기가 되면서 네. 이제 다른 대형 파충류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대형 파충류라 함은 약간 오늘날 악어 비스무리한 녀석들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악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대형 파충류들이 대부분 이제 대체로 이제 오늘날 악어의 친척들인데요. 네네네. 네, 생김새도 그래서 딱 보면은 거의 악어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이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룡을 파충류 동물이라고 배웠었고 또 약간 생김새만 봐도 굳이 지금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악어랑 좀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악어랑 공룡은 관련이 전혀 없는 애들인가요? 관련이 없진 않지만 네.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거리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공룡을 떠올리시면 이제 영화에서 봤던 이제 음. 비늘로 덮인 그런 예. 공룡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악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 그런데 이제 악어랑 공룡 굉장히 가까운 친척 관계인 것은 아 맞지만 그래요. 네. 예. 하지만 이제 공룡이 실제로 악어 비슷하게 생겼냐 하면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렵다. 네. 어. 차라리 그냥 오늘날 새를 보시는 게 좀 더 자꾸 새랑 이렇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족보를 자꾸 새랑 연결하니까 실감이 안 나네. 악어보단 비둘기에 가깝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럼 트라이아스기에는 아까 뭐 리스트로사우루스라든지 뭐 악어 비스무리한 육상 파충류가 대세였는데 어쩌다 공룡이 쥐라기에는 대세가 된 건가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룡이 그런 대형 파충류에 뭐 눌려 살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트라이아스기에. 예. 예. 그러다가 이제 트라이아스기 말에 이제 커다란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어떤 되는데요. 사건이죠? 이제 트라이아스기에는 이제 걸어서 세계 일주가 가능했던 시기였어요. 다 붙어 있던 네. 대륙이. 대륙이 다 이제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 이제 예. 초대륙이라고 부르는 이제 판게아를 형성하던 시기였는데요. 어. 그 판게아에서 이제 중앙 쪽에서 이제 화산 활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화산. 네, 이게 나중에 이제 대서양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대서양이 그때 생겼습니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때가 된 거죠. 아. 그래서 대서양에 지금도 보시면 중앙 해령이라고 하는 네. 곳이 있는데 어. 거기서 이제 화산 활동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네. 바다가 점점 넓어지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그게 시작이 되면서 네. 화산이 이제 전 지구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네. 어제 저희가 마침 화산에 대해서 화산의 위력에 대해서 다뤘었거든요, 방송에서. 근데 그런가요? 뭐 네. 100만 년 동안 퐁퐁퐁퐁 쉬지 않고 막 터졌던 시기도 있었을 거라고 우리 과학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네. 그때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룡 아니죠. 기존의 생물들이 많이 죽은 겁니까? 예. 그래서 화산이 이렇게 많이 터지게 되면 화산재가 이제 하늘을 뒤덮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햇빛이 이제 많이 적어지고 이제 그래서. 기온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대형 파충류들은 이제 살기가 힘든 환경이 되는 거죠. 멸종당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 그래서 네. 트라이아스기 말에도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궁금해지는 게 앞서 그 트라이아스기를 만든 화산 폭발이었나요, 그것도? 뭐였죠? 그 계기가 뭐죠? 트라이아스기가 나오게 된 계기. 예. 그때도 이제 그때는 이제 고생대가 끝나는 시점이었는데요. 네네. 그때도 우리가 아는 이제 시베리아 쪽에서 네. 굉장히 많은 화산 폭발이 있어서 네, 그때도 이제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었죠. 이 화산이 정말 지구 생물 체계의 판도를 바꾸는 녀석이었습니다. 어찌됐건 그 엄청난 화산이 펑펑펑펑 터질 때도 공룡은 여지없이 살아남아서 그 뒤로도 1억 년 넘게 지구에서 쿵쾅쿵쾅거리며 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생명력이 좋은 녀석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룡이 그렇게 잘 살아남아서 이후의 시기를 이제 지배할 수 있었는가에 네네네.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했었는데요. 네, 궁금해요. 근데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네. 이 공룡들이 원시 깃털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추운 환경에 좀 더 잘 적응을 해서 이제 다른 대형 파충류들이 많이 멸종될 때 공룡은 더 상대적으로 잘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원시 깃털이 있었다? 원시 네. 깃털은 지금 우리가 아는 새 깃털이랑은 다른 느낌입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깃털 중에서도 네. 종류가 이제 나뉘는데 네. 비행할 때 쓰는 깃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옷에 많이 집어넣는 그런 네. 다운 네. 깃털이 있죠. 구스 뭐 땡땡 네, 뭐 이런 그런 거. 것들은 이제 그 단열 역할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네, 그런 보온을 깃털이 해주는데 있었다. 네, 지금 이제 상상화가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데요. 트라이아스기 원시 깃털 공룡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날기 위한 깃털 느낌은 아니고 약간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단열 역할을 하는 깃털이 있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화산재가 태양을 덮어서 지구가 추워졌을 때도 공룡은 어쨌든 살아남았다. 이런 네, 그렇죠. 설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이론입니까? 꽤 강력한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티라노사우루스는 되게 매끈하잖아요.
걔는 네. 털이 없어진 건가요? 네, 티라노사우루스에 이제 깃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어. 분분한 편인데요. 네. 티라노사우루스에 가까운 뭐 친척에 해당하는 네. 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예전에 이제 출연했던 동물인데 네. 유티라누스라고 하는 유티라노스. 굉장히 좀 커다란 육식 공룡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커다란 육식 공룡은 아마 깃털이 없었을 거다라는 의견이 아. 많았는데 네. 그 유티라누스라는 공룡에게서 이제 깃털 화석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화석을 보니까 네. 티라노사우루스도 그러면은 깃털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견이 이제 꽤 많이 이제 생겼는데 네네.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의 피부 화석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네. 사실 깃털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티라노사우루스는 네. 깃털이 있었어도 네. 몸의 아주 일부에만 이제 남아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꽤 그 우세합니다. 유튜브 화면 좀 보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라노사우루스의 피부 화석 사진이라고 하는데 네, 저게 깃털은 아닌 것 같고 비늘 모양인데요, 저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비늘만 이렇게 남아 있고 깃털의 흔적이 없다 보니까 네. 티라노사우루스에는 깃털이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몸의 일부에만 있었을 것이다라고. 몸의 일부에만 네. 뭐 겨드랑이 이런 데인가요? 겨드랑이는 겨드랑이는 아니에요. 네, 겨드랑이일 아닐 수도 것 있는 거 같겠- 아닙니까? 같지만 뭐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통 이제 네네. 등 쪽이라든지 이런 몸의 윗부분 쪽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네. 네, 많이 그렇게 생각을 그게 합니다. 만약에 미래의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만화에 나오는 티라노 그림이나 이런 것도 다 바꿔야겠네요. 예, 실제로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의 복원도 자체가 네. 예전엔 그냥 완전히 이런 도마뱀 피부의 맞아요. 복원도만 있었다면 네. 요즘은 이제 많이 깃털이 달린 것들이 그래요?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공룡에게 깃털이 있었다라는 사실. 근데 이 공룡의 털이 어떤 역할을 했냐, 뭐 단열 역할도 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흥미로운 가설들이 또 나왔어요. 먼저 공룡의 털이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과시용으로 쓰였다는 가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네. 오늘날 새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새랑 연결되는군요. 네, 새를 보게 되면 네. 이제 좀 화려한 뭐 깃털을 가진 새들이죠. 공작새. 예, 공작새라든지 네. 이제 그런 새들을 보게 되면 네. 딱히 이거는 과시용 말고는 이제 생존에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공룡에게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깃털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몇 % 정도 힘을 실으십니까? 이성진 연구원은? 저는 확실히 그렇게 확실히 있었을 그랬을 거라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수컷 공작새가 날개를 펴고 매력 어필을 하듯이 네, 공룡도 자기 털을 보여주면서 예, 실제로 그런 비슷한 깃털 화석이 이제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래요. 네, 또 어떤 가설이 있습니까? 공룡 털과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보온 역할이죠. 보온 역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과시용 깃털이 있고, 그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특정 공룡들은 또 비행을 할 수 있던 깃털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익룡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익룡은 또 공룡이랑은 아예 달라요? 다른. 네, 익룡은 공룡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진짜? 프테라노돈 이런 친구 공룡 아닙니까? 네, 걔는 익룡은 공룡으로 뭐예요, 보지 그럼? 않고요. 네. 익룡은 공룡에 아주 가까운 친척이고요. 친척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악어보다 공룡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악어보다는 익룡이 공룡에 가깝지만 익룡은 네. 공룡이 아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유인원에 속한다고 해서 침팬지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듯이 그 정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네. 비둘기보단 익룡이 공룡에 가깝네요. 아닌가? 비둘기는 이제 새이기 때문에 네. 공룡 그 자체여서. 새가 진짜 공룡이네. 뭘 갖다 붙여도 새를 네. 이길 순 없군요. 네, 그렇죠. 아니 익룡이 당연히 더 비둘기보다는 가까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니 뭐 털 달린 공룡 심지어 매력 어필까지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 얘기도 해보면 좋겠어요. 그 공룡의 색깔은 과연 어떤 색이었을까? 그리고 그거를 학자들이 어떻게 밝혀내는가 이 얘기도 나중에 다뤄보면 하실 얘기가 있겠죠? 네. 네.
실제로 색깔을 알아낸 이제 공룡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 얘기도 한번 따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가장 거대한 생물인 이 공룡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사이즈 끝판왕 어떤 공룡이었는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쥐라기 시대에 가장 키가 컸던 공룡은 누군가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룡은 이제 초식 공룡이죠, 아무래도. 초식 공룡 중에서도 이제 목이 길었던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공룡이 속한 이제 그런 집단을 이제 우리가 용각류라고 부르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용각류 공룡들이 이제 대체로 덩치가 크고요. 네. 이제 제일 커다란 이제 공룡도 이 용각류라는 집단 안에 이제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브라키오사우루스 항상 반신욕하고 있다 그랬는데 걔네는 물에 주로 살았나요? 땅에 주로 살았나요? 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물에 네. 살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네. 있었는데 사실 그 근거가 있는 의견은 아니고요. 아니고 네, 주로 육지에서. 네, 육지에서 많이 살았을 물은 거라고 그냥 가끔 생각합니다. 기분 전환할 때 들어가서 뭐 그럴 수는 담그고 있겠죠.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 가장 키 큰 생물도 기린이잖아요. 그러니까 키 그렇죠. 크려면 일단 목 길이 빨이 좀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브라키오사우루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친구들 보면 머리 크기는 좀 작은 편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목이 긴데 머리가 크게 되면 네.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앞으로 많이 쏠리게 돼서 이제 많이 힘들게 되기 목 때문에 디스크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목이 긴 그런 동물들 보면 대체로 머리는 이제 작은 편이죠. 그게 또 생존을 위해서는 네. 필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린도 마찬가지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럼 가장 덩치 큰 친구들은 몸무게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이제 공룡 중에서 가장 컸다고 생각되는 공룡이 이제 아르겐티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요. 아르헨티나에서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못 걸렸네. 그래서 그 공룡은 네. 거의 한 70톤이 넘는 몸무게였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70톤. 네. 길이도 한 30m 이상 30m. 됐다고 그 추정하고 친구도 있습니다. 쥐라기에 살았던 친구인가요? 아니요, 그 친구는 이제 백악기에 살았던 백악기에 나중에. 공룡이고요. 이렇게 공룡 이름 붙일 때 지명 따는 것도 맞나 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르겐티노사우루스? 네. 공룡이라는 생물이 다른 생물과 비교해서도 유독 이렇게 덩치가 커진 데에는 어떤 과학적 근거나 뭐 학설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문제도 이제 사실 이제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고 네네. 또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따뜻해서 그랬다든지 뭐 산소 농도가 높았다든지 뭐 이렇게 식물이 많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는데 식물이 많았다는 건 먹을 게 많았다.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근거가 확실히 있는 그런 주장은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제일 그나마 이제 이런 목이 긴 공룡들이 어떻게 이렇게 커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있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용각류 공룡들이 일단은 쓰는 에너지는 최소화하면서 이제 먹이를 먹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목이 긴 것도 그렇고요. 뭐 높은 나무에 있는 풀을 뜯어 먹었다든지.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초식 공룡들이 뭐 이렇게 닿지 않는 풀, 그러니까 뭐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먹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먹이를 찾으러 굳이 많이 걸어 다니지 않아도 목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넓은 지역에 이제 머리가 닿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목이 긴 초식 공룡들은 먹이를 이렇게 씹어서 삼키는 게 아니라 그냥 뜯어서 바로바로 삼켰었거든요. 네. 기린은 열심히 씹던데. 그래서 또 그게 포유류와의 또 차이기도 한데요. 그러네. 자꾸 제가 기린이랑 비교를 했어. 아주 좋은 그래도 질문이셨는데. 칭찬받았습니다.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표정이 저한테 호의적이시네요. 저는 언제나 호의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키가 커지고 목이 길어지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육식 공룡들은 대체로 다 그러니까 공룡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우리에 비하면 훨씬 크지만 정말 큰 브라키오 이런 애들은 다 초식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육식 목이 공룡, 긴 네. 공룡들은 다 초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육식 공룡 중엔 티라노 정도가 제일 큰 정도. 네, 그렇죠. 그렇군요. 마치기 전에 이게 궁금해지네요. 이성진 연구원은 그때 소형 육식 공룡을 주로 연구한다 그랬는데 네. 그 대형 육식 공룡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왜 그 길을 걷게 되셨나요? 이거는 약간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어떤 현실적인 문제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제가 맡게 된 화석 자체가 이제 작은 공룡이었거든요.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좀 더 익숙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연구할 수 있는 화석이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하다 보니 이제 작은 공룡 위주로 이제 하게 됐고요. 사실 큰 공룡보단 작은 공룡이 더 연구하기 편하고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대학원 생활이 워낙 힘드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장점이 됩니다. 있다. 네. 소형 공룡 화석 보실 땐 저 보듯이 안 하고 아빠 미소 지으면서 보시나요? 글쎄요, 그럴까요?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요거 하나 더. 우리 뭐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런 큰 용각류 동물들이 한반도에도 있었습니까? 네, 화석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군요. 네, 그런 이제 못 긴 초식 공룡 뼈 화석도 우리나라에서 네, 나온 고성 적이 이런 데서 있고요. 나왔나요? 그쪽 남해안 쪽에서 나왔고요. 그쪽에 가시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고성도 그렇고 그런 공룡들의 발자국 화석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되게 돌아다니기 좋은 땅이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발자국도 있지만 네. 이제 새끼의 발자국으로 생각되는 작은 발자국도 있고요. 키즈 카페처럼 놀기도 하고. 그렇죠. 요 웃음. 예, 뭐 짤 하나 또 나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룡이 지배했던 쥐라기 시대로 이성진 고생물학자와 함께 떠나봤습니다. 오늘 재밌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